야 슈렉이 갖고 와 했으면 슈렉이를 갖다 줘야 되는데 슈렉이를 갖다 주면은 제가 당했던 것처럼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ES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집 위탁 관련 교육으로 슈렉이 주시면 합격할 수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건 제가 겪은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강의 자료인데, 제가 대학생 때 에어컨 설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에어컨 주문이 들어오면 설치를 하잖아요. 그 설치하는 아르바이트였어요. 저는 보조기사였고 주기사는 따로 있어요. 2인 1조로 움직이는데 저는 그 보조였죠. 그 강도가 굉장히 세요. 에어컨 설치 아르바이트가 강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알바생들이 굉장히 많이 도망치고 도주하고 잠적하고 막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 정도로 강도가 센데, 제가 에어컨 설치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유는 강도가 센 만큼 보수가 세요. 당시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보통 60만 원 정도 벌어요, 일반 학생들이. 근데 에어컨 설치 아르바이트는 100에서 한 120만 원 정도를 법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1.5배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한 2배 정도 벌 수가 있잖아요. 강도가 센 만큼 고수익이니까 제가 했던 건데, 그 첫날에 딱 갔는데 제 담당 기사님은 특전사 출신인데 약간 좀 묵뚝뚝하고 성격이 급하고 좀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 좀 걸려도 좀 잘못 걸렸지, 사수가. 첫날 에어컨 설치를 하러 갔는데 그 현장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왜냐면 빨리 설치를 하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몇 대 설치해야 될 분량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케줄별로 움직이잖아요. 몇 시까지 갈게요, 이렇게 고객하고 예약을 잡으면 그 예약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업무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오늘 하루 일과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걸 모르고 갔죠. 그래서 이제 뭐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첫날이니까. 보통 이제 에어컨이라고 하면은 스탠드, 벽걸이, 밖에다 설치하는 이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잖아요. 뭐 멀티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 이제 한 세트고, 보통 이렇게 세트가 되잖아요. 이걸 전체로 에어컨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뭐 알겠습니까? 에어컨 하면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에어컨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막 그 긴박한 순간에서 그 기사님이 야, 쓰레기 갖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것들을 담아놓은 이렇게 박스가 있잖아요. 에어컨 설치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박스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럼 그 박스에다가 여기서 나오는 온갖 것들을 다 담아요. 그게 이제 쓰레기잖아요. 다 폐기 처분해야 될 것들. 쓰레기 갖고 와. 그래서 쓰레기를 갖다 줬어요. 처음에는 쓰레기를 왜 갖고 오라는 거지? 이 긴박한 상황에? 약간 좀 낯설은, 좀 불편한, 좀 불쾌감이 들었죠. 쓰레기를 갖고 오라니까, 이 긴박한 순간에. 이 박스는 좀 크니까 이런 봉지에 담아져 있는 쓰레기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좀 어이없는 표정으로 너 뭐하냐? 약간 이런 느낌. 뭐 갖고 오시라고 갖고 왔는데 쓰레기 갖고 오라고. 아, 알겠습니다 해서 큰 박스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를 갖고 오라고 하는 줄 알고 밖에 나가서 들기가 힘들잖아요. 박스가 크니까. 들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화를 내면서 약간 이제 육두문자 섞인,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랑 장난치냐? 약간 이런 느낌? 실외기 갖고 오라니까 왜 쓰레기를 갖고 오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발음이 잘 안 돼요. 실외기, 쓰레기라고 하니까 전 쓰레기라고 알고, 저는 그 당시에 실외기가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저도 좀 짜증이 나서 화가 났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성격이 뭐 이렇게 고분고분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리를 치면서 쓰레기 갖고 오래서 갖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도 약간 제가 이제 반항하니까는 당황한 듯한
실외기 갖고 오라고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실외기가 뭡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실외기가 이거였던 거죠. 근데 저는 쓰레기라고 해서 이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전체가 이걸 에어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와 이거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 모르잖아요. 전문용어를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도 뭐 그 당시에 막 첫날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실내기, 실내에 있다고 해서 실내기. 이거는 실외에다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외기. 근데 그 사람 발언은 쓰레기. 약간 쓰레기여서. 그래서 저는 쓰레기 갖고 오라고 해서 이걸 갖다 줬죠. 쓰레기를. 진짜 쓰레기를 갖다 줬어요. 약간 쓰레기처럼 보였어요. 그 사람이 너무 화를 내니까. 그래서 쓰레기를 갖다 줬어요. 그때 막 승질을 내면서 욕을 하면서 너무 나랑 지금 뭐 장난 때리냐 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 장난을 때리겠습니까? 사장님하고. 사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실외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쓰레기. 그러니까 실내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실내기라고 해도 쓰레기로 들립니다. 그쵸? 발음에 따라서.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기 바쁜 와중에 원장님들 뭐 국공립 위탁 합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왜 쓰레기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심정이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내기하고 실외기,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 실내기와 실외기를 구분해서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은 항상 저한테 주는 답변과 가져오는 어떤 컨설팅 결과물이 쓰레기를 갖고 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외기를 요청을 하는데 그리고 실외기를 저는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저한테 쓰레기를 갖고 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야 뭐 그게 큰 의미는 없는데, 자, 실외기는 여기서 뭘까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왜 운영하냐, 그거에 대한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입이 닳도록 설명을 했어요. 너무나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보세요. 제가 그리고 카페에다가도 매일매일 정부 정책과 방향에 대한 관련된 기사들을 매일매일 업로드합니다. 정부 방침과 트렌드는 이런 거다라고 해서 매일매일 카페에다 그 관련된 기사들 업로드해서 올려드려요. 제가 컨설팅을 하더라도 또 PS 회원님들과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가 실외기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강좌, 샘플, 자료 다 드려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되돌아오는 거는 쓰레기였다. 제가 얼마나 자괴감과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개선을 하고 배우고 바꿔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여기서 쓰레기는 뭐냐? 자,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라고 해서 나쁜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목표와 의지보다, 이 목표와 취지보다는 그렇게 중요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국공립 위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이 국공립 어린이 원장이 될 수도 있고, 되더라도 정말 남들에게 인정받는 원장이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저한테 질문하거나 수정 요청하는 부분들이 누리보조, 영아보조는 왜 없나요? 저희 지역에 맞는 예산은 어떤 건가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 줄 수 있나요? 직책금 50만 원, 운전수당 30만 원 이렇게 잡아주세요. 뭐 안전공제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굳이 세출에 잡을 필요 없습니다. 공기청정기 렌탈비 잡아주세요. 얼마에서 얼마까지입니다. 영유아 급식비 보조는 얼마니까 얼마 잡아주세요. 이거요?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다 추경 예산입니다.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보시면은 다 이건 추경 예산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다 지원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게끔 잡는 거지 무조건 다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무조건 다 잡는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산이라는 거는 가장 보수적으로 짜는 게 중요해요. 왜 보수적으로 짜는 게 중요하냐? 자, 보세요. 영아보조, 누리보조 지원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건 정책이나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매년 그 기준이라든지 조건이 달라져요. 그런데 지원될지 안 될지 모르는 예산을, 이런 추경 예산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대부분. 이거를 내가 미리 잡아놓고 영아하고 누리보조를 뽑아놨어요. 뽑아놓고 돌렸어. 그럼 인건비가 일단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한 달 정도 썼는데 지자체에서 지원 못 해준다고 그래요. 이번에 예산 없고 예산 삭감돼서 이거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원비에서 그냥 원장님이 물어야 돼요. 근데 그 인건비가 보통 한 400만 원 정도 되죠. 크게. 적게는 한 300만 원.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 갑자기 고용 해지할 수도 없어요. 고용 해지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은 100 얼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리부자 몇 명, 뭐 영아부자 몇 명에 따라서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도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 예산이 펑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경 예산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달린 조건부 예산은 일단은 지원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 가장 보수적이고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는 게 맞는 겁니다. 옳은 방향이에요. 직책금 50만 원, 운전수당 30만 원, 셀프로 원장님 인건비 외에 더 많은 수당을 가져가겠다고 셀프로 측정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 이거 가지고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더 치중을 하고 이거에 더 어떻게 운영 계획을 맞출 건지,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 건지, 여기에 더 핵심을 둬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초집중. 그렇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정도 집중력이라고 하면은 실력이 몰라도 실력이 알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실외기를 외치는데 여러분들은 쓰레기를 저한테 갖다 줍니다. 제가 얼마나 자괴감이 크겠습니까? 이거 수천 번 설명했습니다. 수천 번, 수백 번, 수십만 번 설명을 해도 항상 여러분들은 이것보다도 요거에 굉장히 포커싱을 맞춘다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깝다. 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아쉽다. 제가 여러분들 잘 되라고 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쓰레기 갖다 줘서 욕 먹으라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실외기를 갖다 줘서 칭찬받고 에어컨 연결 잘 해가지고 한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실외기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갖다 주는 건 실외기가 아닌 쓰레기를 갖다 주니까 여름에 덥게 살겠습니까? 여름에 그래서 너무 더워요, 제가. 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실내기는 뭐냐? 냉난방이 된다면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도 있고, 여름은 이제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실내기. 자, 실내기는 뭐냐? 이제 이런 거는 진짜 이제 전문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런 걸 질문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실내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 원장 수당과 지책금 플러스 고직원 복지 수당 및 혜택. 자, 이런 건 뭐냐면은 원장 수당과 지책금이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이에요. 근데 교직원 복지 수당 및 혜택이 총 합해서 600만 원이야. 근데 교직원은 한 10명, 뭐 예를 들어서 7명 이렇게 될 수 있잖아. 7명에 600만 원, 원장은 혼자 500만 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원장 수당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왜 교직원에 대한 복지 수당 이거는 전체 예산의 0.000 몇 프로밖에 안 되냐.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전략을 짠다면은 그럼 원장 수당이나 직책금을 조금 낮추고 나는 교직원 복지에 좀 신경을 쓰겠다. 뭐 이렇게 약간 나에 대한 헌신과 기부를 통해서 희생, 교직원 복지를 향상시키겠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한테 더 플러스 되는 이유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질문을 한다면은 약간 수준 높은 질문이시고요. 두 번째는 전체 운영비 대비 교재 교구비.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가 얼마인데 교구 교재비가 너무 비용이 적은 거예요. 이렇게 교재 교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1년에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잡았어요. 근데 원장 수당이나 뭐 휴가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100만 원이 넘어. 자,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죠. 원장님께서 월급 외적으로 더 많은 수당이나 직책급, 뭐 운전수당, 뭐 이런 것까지 다 잡으시면서 교재교구비는 1년에 몇 프로도 안 돼. 그럼 이거는 문제가 되죠. 자, 이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 예산을 관리를 할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그 수당이나 이런 걸 좀 줄여야죠. 그런 걸 하려고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게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포인트들을 잘 보고 예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운영시간 대비 특별활동비.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원장님이 하루에 한 2시간씩 꼬박꼬박 특별활동이 있어요. 그건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범위 대비 봤을 때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있고 특별활동 시간이라는 게 부여되어 있는데 특별활동 시간 비중이 너무 큰 거야. 그럼 이것도 문제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또는 공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좀 타당성 있게 예산 분배를 한다면은 실내기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민감해서 접근을 하신다면 이거는 쓰레기가 될 수가 있고, 국공립 목표와 취지, 방향, 정부 정책, 법률 이런 거에 맞춘 어린이집을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셨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실외기를 정확하게 갖다 주시는 겁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무엇이 중요하냐?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세금 쏟아 부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대한 핵심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운영계획서라든지 예산서, 발표자료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도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운영을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정부나 지자체에 정확한 실외기를 갖다 줄 수 있다. 야, 실외기 갖고 와. 했으면 실외기를 갖다 줘야 되는데 실외기를 갖다 주면은 제가 당했던 것처럼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